스스로가 장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오늘의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까지. 도주하는 범인을 멋있게 때려잡으며 등장하는 이 남자. 도망가다가 잡히면 형량이 감량되냐 이 개새끼야.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한시가 다급해 보이는 이 상황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내 이 진짜 이. 나 이 여자를 정말 진짜. 남자는 이 상황이 황당한 듯 웃음이 터져버립니다. 내가 이 여자를 죽이고 사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더 빠르겠다. 이 남자는 강력반 형사 방극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범인에게 짜증을 내던 순간 누군가가 설을 찾아옵니다. 이거 맞으시죠? 도둑맞은 지갑과 네, 가방을 맞아요. 찾기 위해 나타난 저 그녀의 가방은요? 이름은 김무령. 가방을 요거. 현금이 없는데? 아 그거는요. 저희가 잠깐. 걱정 마세요. 여기 15만 8천 원 있었거든요. 딱 15만 원만 가져갈게요. 아니, 제가 그- 좀 바빠가지고. 말문이 저 막힐 이거 소매치기 정도로 당하던 똑부러진 날 여자는 은행으로 하루도 수익에서 쉬운 20만 원 날이 찾았거든요. 없는 카드사 저 술 채권팀에서 같은 거못 사무직으로 마시거든요, 일하고 고객님. 있습니다. 그냥 연... 여자의 주 업무는 고객들의 연체된 미납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고객님, 지금 통화 내용 녹음됐습니다. 저 중요한 전화 한 통만 하고 다시.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 또다시 걸려온 전화에 화가 난 극현. 조금 전 범인을 체포할 때 왔었던 그 전화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욕을 하시면 안 되죠. 누구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씹었다 이거지? 무슨 영문인지 면접 극현은 한번 빗독촉 보고 싶다. 전화를 어떻게 쉴 세상에 새 없이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랄 같은 빗독촉 전화 때문이거든요. 범인이 형사에게 주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무령이 다시 나타납니다. 동아리 안 닫혀 있을 때 이거 새끼야 뭐라. 죄송해요. 무령의 정말 칭찬에 친절하시네요. 쑥스러워진 극현은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소리 지르고 살 일 없을 텐데. 마음도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기 일에 있어 사명감이 끌어넘치는 무령. 그러니까 둘둘 가요. 우리도 독하게 굴어야 돼. 마지막까지. 그래서 꿈에 나타날까 무서울 정도로.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어 사주를 보러 왔나 했더니 고생이 좀 심했네.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정말 쪽집게 같으세요. 손님을 감사합니다, 가장해 연체 세대하고. 고객을 찾아간 것이었네요. 지금 1년 넘게 연체 중이시거든요. 전화? 이거 보태서 해결하세요. 한편 또 다른 범행 현장에 출동하게 된 극현은 잠복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떴어 이거. 전선에 절호의 기회, 범인들을 급습하려는 순간 눈치 없이 걸려온 전화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기회가 개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 두목격의 범인까지 놓쳐버리게 되는 극현. 아 허구한 날 카사 직원하고밖에 통화 안 하면서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요? 세탁비는 누구한테 받아? 속상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독촉 전화가 걸려옵니다. 들었다고요? 당연히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폭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술 안 먹었거든? 왜요? 왜긴 왜야? 당신 전화질 때문이지. 그거 지르면 전화질 때문에 이 씨발.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조폭인데? 오늘까지 83만 원 입금시키세요. 안 그럼 진짜 경찰 부르는 수가 있어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을 와, 이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 같은 씨발 주둥아리입니다. 여보세요? 열을 받을 대로 받아버린 무령은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 자신이 형사라고 사칭하는 사람을 찾아왔다는 무령과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네? 아니 이름이 뭐래요? 방극현이요. 본인의 이름에 당황하는 극현. 방극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하지만 동료들의 장난에 모든 게 들통납니다. 트라이앵글 캐피탈에. 그제야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 욕을 먹는 거야. 나요. 놓고 얘기해요. 결국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네, 당신 좋아하는 전화로 하시지 전화로. 그러니까 아까 또 말 취소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두 사람. 취소하고 사과합니다. 예, 사과해요. 취소해요. 됐어요? 아, 내 눈 똑바로 보고 정식으로 사과해요. 옥해서.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극현이 먼저 진심을 다해 사과합니다. 계좌번호요. 결국 반강제로 연체 금액을 입금하는 제가 극현. 계좌번호 한 200번 보내드렸거든요. 저요. 어휴. 그렇게 어쨌든 간에 둘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말이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극현. 눈 도와주세요. 큰 사고가 나기 직전 반대편 차량의 사람도 구출하기 위해 애씁니다. 폭발 직전의 차량. 다가오는 시민들을 물러나게 하던 극현은 갑자기 나타난 무령을 보고 당황합니다. 이걸 내요. 이걸. 발판하다고 저쪽 물러나 있어. 무령의 도움으로 사고 현장이 무사히 일단락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서로를 조금은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의리는 좀 있으시네. 그쪽도 아까 같은 정신으로 돈을 좀 제때 갚으세요. 열심히. 에? 는 아니죠. 술이 들어가니 어째서인지 탁올 장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당신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는요, 웬만한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응? 당신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스타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니,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난 당신처럼 이렇게 사람 피 말려갖고 사람 죽이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 난 처음 봐버렸어요. 똥파리 같은 게 똥파리? 누가 똥파리야? 누가 똥파리예요? 얼굴이 연애도 한번 못 해봤냐는 무령의 말에 본인이 장가라도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극현. 아니 당신 내가 나중에 장가 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이래서 술이 위험합니다. 당신 빚 다 갚아준다. 과음으로 떡이 된 무령을 데리고 경찰서로 돌아온 극현. 진상 내 이런 진상 처음 봤네 지금. 지금 휴하는 거죠? 과도한 취기, 어두운 밤, 남녀의 사랑이 싹트기 딱 좋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느낀 무령은 도망치듯 설을 빠져나옵니다. 일어나셨네? 들어가세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또다시 범인을 쫓던 극현에게 전화가 오고 전화에 정신이 팔린 극현은 범인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극현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곧바로 무령의 사무실로 찾아간 극현. 언니 이거 보여? 나 당신 때문에 오늘 저승 갔다 왔어. 누가 쓰지도 않은 돈 달라고 했어요? 누가 그걸 몰라서 안 갚는다 그랬냐고. 당신 나와봐. 하지만 왜인지 그날 이후 둘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 보입니다. 아,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 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담당자 바꿔드려요? 담당자를 바꾸겠냐는 소리에 그건 또 싫은지 찍소리도 못하는 극현. 뭔 형사학회 퉁명스럽지만 무령도 극현을 걱정합니다. 불량 남녀는 각자 자신만을 생각하던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우연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를 함께 해결하게 되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싹 트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의 설명은 임창정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색즉시공, 역전에 산다, 낭만자객, 시실리 2km, 1번가의 기적 등 그동안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해왔던 필모그래피만 봐도 아, 이번 영화도 임창정 영화구나 하고 쉽게 그려지게 되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대중들에게 지루하고 뻔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는 임창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나 리얼한 연기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능력을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빛, 연체, 독촉, 폭언 등 단어만 놓고 봤을 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불량 남녀는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유쾌하게 잘 풀어낸 영화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와 같은 말발에 감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태형이었습니다.